네, 봐봐. 4번. 조금 어렵긴 해. 자, 몸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accumulate가 뭐니? 모으다, 축적하다. 몸은 문제를 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모으는,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 문제가 종종 시작해. 어떻게 시작해? 하나의 작은 사소한 뭐로? imbalance. 뭘까? 불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얼핏 보기에 되게 작고 사소한 불균형으로 시작을 한다. 생각해봐. 처음에는 엄청 사소하고 작은데 그게 점점 그래. 나오면 이따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러한 문제는 또 다른 미묘한 불균형을 유발한다. 그리고 그것은 유발한다 또 다른 것을, 그리고 몇 개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여기까지 갔죠? 다음 인디언. 결국 너는 뭐 하게 된다? 심플 뭐니? 이건 알 거 아니야. 몰라? 증상이야. 적어. 결국 너는 어떤 증상을 겪게 된다. 증상을 겪게 된다. 자, 그것은 마치 라인업 하면 세우다야. 뭐 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A series of domino. 도미노 알지? 일련의 도미노를 세우는 거와 마찬가지이다.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쓰러뜨리는 것이다. 첫 번째 도미노를. 그러면 많은 다른 도미노들은 마찬가지로 뭐 할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도미노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냐. 내가 이 도미노들을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밀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도미노들 다 쓰러뜨리고 싶으면 뭐 하기만 하면 돼? 하나가 어떤 하나? 그쪽 제일 앞에 있는 거. 얘만 이렇게 밀면은 나머지는 다 쭉 하고 쓰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야? 도미노라는 거는 연쇄적이다는 대표적인 표현이야. 연쇄적이다. 우리 앞에서 뭘 배웠지? 어떤 몸은 문제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종종 뭐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사소한 불균형에서. 그리고 그 불균형이 또 다른 불균형을 유발하고 그 불균형이 또 다른 걸 유발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뭐가 발생하기 쉽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다는 얘기야. 그 불균형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우리는 뭐를 겪게 된다고 했어요? 증상. 그러니까 이제 아플 때 그런 증상을 말하는 거겠죠. 됐냐? 우리 몸이 어떠한 이제 문제를 겪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하나 바로바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걔를 쌓아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불균형이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증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증상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 아니냐. 그죠? 자, 다음 What caused the last one to fall? 마지막 것이 쓰러지게 유발하는 게 무엇일까? 분명히 그거는 그 앞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혹은 그것 앞에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저 첫 번째일 것이다. 자, 도미노가 이렇게 있잖냐. 도미노가 있는데 우리 마지막 도미노 있지. 얘를 쓰러뜨린 게 얘일까? 아니 이것보다 앞에 있는 얘일까? 뭐란 얘기인가? 제일 앞에 놓은 얘란 얘기예요. 마지막에 있는 도미노를 쓰러뜨린 것도 결국에는 첫 번째 놓여져 있는 도미노가 된다고. 얘는 뭐 얘가 쓰러진 건 뭐의 결과야? 얘가 쓰러진 결과야. 얘 쓰러진 거의 결과는 뭐의 결과야? 얘의 결과야. 얘의 결과는 또 얘지.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지게 유발하는 거는 최초의 도미노라는 거야. 최초. 다음 초기의 문제는 is often unnoticed. 눈에 띄는 걸까 안 띄는 걸까? 잘 안 띄어요. 그 다음에 not until 적자. 이걸 모르면 해석을 못해요. not until A that B는 A 이후에 B 하나요.
A 이후에 B 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가 되는 거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B가 되는 거야. 자, A 해석해봐. 몇몇 나중에 도미노가 쓰러지고 나서야 몇몇 잠깐만 내가 얘 해석 안 했지? 얘 해석 안 했네? 맞어. 자, 여기까지 했고 여기 깜빡 넘어갔네. 몸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우리 신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앞에는 뭐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미노 어떻게 한다고 했지? 마지막 거를 쓰러뜨리는 게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거라고 했지. 인간의 몸도 똑같이 작동한다. 인간의 몸이 마지막으로 뭔가를 겪고 어떤 증상을 겪어야 돼. 그럼 그 증상을 바로 앞에 있는 무언가가 유발하는 걸까 아니면 최초의 무언가가 유발하는 걸까? 그래. 인간의 몸도 인간의 어떤 아픈 것도 처음에 어떤 최초의 불균형이 있을 거라고. 그런 불균형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최종 결과인 증상이 겪게 된다는 얘기다. 됐어?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려운 소리는 아니야. 일단 맞아 이거 봅시다. 처음에 문제는 여기 이제 몇몇 나중에 도미노가 쓰러지고 나서야 더 분명한 단서랑 증상이 보인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어떤 문제는 좀 잘 안 푼다고 했지. 처음에는 내가 어떤 증상이 잘 안 느껴져. 그런데 몇몇 나중에 도미노가 쓰러져요. 몇몇 나중에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 증상을 겪는다는 얘기야. 증상 알아차린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 좀 증상을 알아차리고 나서야 분명한 증상과 단서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어떤 증상을 겪을 때쯤이라는 얘기는 이미 벌써 내 몸이 썩을 때가 썩었다는 얘기야. 이미 내가 몸이 아프다는 얘기는 그 증상이 겪는다는 얘기는 이미 몸에 많이 아프고 썩었다는 얘기야. 그걸 내가 느낄 때쯤 됐으면. 다음 결국 너는 두통, 그 다음에 피로, 우울증을 겪게 된다. 혹은 심지어 질병까지. 당신이 마지막 도미노를 다루려 할 때 treat just the end result symptom, 그저 마지막 증상만을 다루려 할 때 문제의 원인은 isn't addressed. address가 뭐냐? 주소가 아니라 다루다야. 동사로 쓰면 마지막 증상만 뭐 해결하려 하면은 문제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다. 마지막 얘의 원인은 뭐라고 했어요? 그 얘라고 했잖아. 얘를 해결해야 돼. 얘를. 다음 첫 번째 도미노가 뭐이다? 원인 혹은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된다. 이원찬, 그 주제가 뭘까? 이 새끼 그거밖에 기억 안 나면 어떡해? 인간은 첫 번째 줄 다시 읽어봐. 인간은 뭐? 문제를 뭐 축적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도 뭐해? 그리고 그 축적된 게 합쳐져서 연쇄적으로 뭐를 일으켜? 질병, 아픈 걸 유발한다. 인간은 문제를 축적하고 그 문제는 사소한 불균형으로 시작된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네. 인간의 몸도 똑같은 식으로 작동된다. 최종 증상은 얘가 뭐야? 알고 골랐어요? 얘 뭐야? 뭐뭐에서 내신 때 알려준 단어야? 비롯되나요? 최종 증상은 뭐에서 비롯돼? 첫 번째 사소한 문제에서. 최초의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얘가 가장 잘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다음 5번 문제. 많이? 우리의 뇌는 have evolved, 진화해 왔다. 뭐 하도록 진화해 왔어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디에? 그 능력에. 어떤 능력이야? 원인을 perceive, 인식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에. 다시 해봐요. 여기까지. 우리의 뇌는 진화해 왔다. 기억하도록. 뭐를 기억해?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진화하냐? 기본적인 생존이 어떤 능력에 달렸기 때문에. 어떤 능력? 원인을 인식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아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원인을 인식하고 그 원인으로 인해 무슨 결과가 있을지를 예측을 해야 뭐가 가능해? 대비가 가능하지 않냐? 그치? 예상치 못한 것에 뭔가 좀 대비가 돼야만 뭐가 늘어나겠어요? 생존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진화해왔다. 다음, 만약에 뇌가 어떠한 사건과 어떤 사건을 예측하고 경험한다면 또 다른 사건을 unusualness가 뭘까? usual이 뭐야? usual, usual 보통의 거기다 ness가 되면 뭐가 되냐? 명사가 돼. 그 usualness 하면 보통의 것. 그 unusualness는 뭐가 될까? 흔한 것의 반대. 드문 것. 드문 것. 보기 드문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좀 희소한 것, 드문 것이 특히나 흥미롭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encoded 뇌 속에 깊숙이 입력되게 된다. 자, 뇌과학자와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인 주디스 윌리스는 주장했다. 뭐라고 주장했어요? 반에서 수업에서 놀라움이 바로 뭐냐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라고? 놀래키는 것, 놀라움이라는 거. 자, 아이들은 뭔가 놀라면은 학습을 잘한다 라는 걸 주장했다. 어떤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뭐를 가지고? 뇌 자극을 가지고 어떤 마음속에. 만약에 어떤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에 are exposed to 노출된다면 뭐를 통하여? 어떤 시연을 통하여 혹은 뭐를 통하여? through the unexpected enthusiasm, 예상치 못한 그들 선생님이나 동료들의 열정에 의하여 뭔가 새로운 경험에 노출된다면 그들은 훨씬 더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보를. 어떤 정보야? 그 뒤에 있다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서프라이즈, 놀라움이라고. 놀라움.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떤 예시야. 만약 학생들이 어떤 수업 시연이나 아니면 선생님 동료의 열정에 의해 새로운 경험에 노출돼. 우리가 새로운 경험에 노출된다는 얘기는 뭐를 겪는다는 얘기야? 새로운 경험에 노출된다는 얘기는 뭐를 겪는다는 얘기야? 놀라운 경험 아니냐? 새로운 경험이면 놀라운 경험 아니냐? 내가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그들은 그 이담에 따르는 정보에 훨씬 더 많이 연결될 것이다. 다음 내려서 이거. 자, 윌리스는 썼다. 뭘 썼어요? 어떤 여기까지가 대절하는 주어가 되겠네. 반에서 적극적인 어떤 발견을 장려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뭔가 적극적인 발견을 해보라고 장려하는 것이 뭐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상호작용을, 소통을 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썼다.
뭐와 상호작용 소통의 새로운 정보와.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는 그 새로운 정보를 뭐 한다는 얘기니까. 새로운 정보를 상호작용한다. 새로운 정보를 뭐 하는 거겠어요?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거. 습득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 뭐 하면서 그 새로운 정보를 이동시키면서 어떤 작동 기억을 넘어서 어떤 얘가 프론탈 로브가 되네 뭐 전두엽이라고 해. 어떤 뇌특정 영역 어떤 그 전두엽에서 처리되게 하는 작동 기억 넘어 이동시키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것도 너네 알고 있는 단어거든. 새끼야. 내신은 끝난 지 얼마 됐다고? 그래 헌신하다. 어디가 내 헌신하다. 아 기억났어. 헬프스. 그리고 그것은 헌신한다. 이 전두엽이라는 그 곳 있지. 전두엽은 뭐 하는 일을 헌신하냐면은 향상된 인지 기능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말 좀 어렵지 상당히. 그치? 다시 읽어볼게.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썼다. 수업에 아이들한테 적극적인 발견을 하라고 장려하는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에 상호작용하게 해준다라고. 그리고 그 새로운 정보를 작동기억 너머로 이동을 시켜요. 처리되도록. 어디서 처리되도록? 이 대뇌의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이 대뇌 전두엽이라는 곳은 향상된 인지 기능에 있어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애이다. 그럼 이게 좋은 거 나쁜 거야? 좀 나쁜 거니 이게? 야, 향상된 인지 기능의 역할을 하는 대뇌 전두엽으로 새로운 정보를 보낸대. 향상된 인지 기능을 하는 곳으로 정보를 보낸다고. 그럼 그 정보가 향상된 인지 기능에 뭔가 영향을 받겠지.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자 여기 뭔가 들어가겠지만 여기 주어겠지. Set us up for learning. 우리를 준비해 놓는다. 학습함으로써. 학습에 대해 우리를 준비해 놓는다. 어떻게 함으로써? 주의를 향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어디에? 발달하는 인지체계에. 그리함으로써 먹이를 제공한다. 뭔가 호기심, 그 다음에 실험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좀 어렵긴 하겠다. 그죠? 이 정도가 고2 모의고사 아니다. 이 정도가. 이 정도가 고2 모의고사 아니다. 벌써 단식 치면 어떡하니? 응?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해석을 다 해봤잖아. 뭐가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이 글에 따르면 놀라운. 그래 우리가 이 글에 예시가 있었잖아. 앞에는 좀 있을지라도 놀라움이 뭐 한다고 했어요? 학습의 효율적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것만 기억해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 이거는 우리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잖냐. 그치? 놀라움이 학습의 효율적이라고는 우리가 학습하는데 뭐가 우리를 준비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놀라움. 여기 얘랑 가장 근접한 단어가 이 빈칸에 들어가줘야 된다. 아니? 여기에 놀라움이라는 의미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우리를 학습에 준비시키는 거니까 학습의 효율적인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기 중에 놀라움이랑 가장 근접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얘가 뭐야? 얘가 기발함, 새로움, 놀라움 그런 의미야. 그래서 답이 그럼 이거 정확한 건 무슨 뜻이지?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 새로운 것에 대한 preference, 선호도가 된다. 근데 우리가 인간은 왜 새로운 걸 선호할까? 그건 앞에 나왔잖아.
우리가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 새로운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이유가 뭘까? 그걸 알아야. 그게 알아야. 새로운 무언가를 알아야 뭐가 된다고 했어요? 준비 대비가 된다고 했잖아. 그 준비 대비가 되면은 뭐 하는 데 유리해? 생존해. 생존해. 다음 해주자. 불필요해. 뭐 이렇게 빨리 쓰냐? 됐죠? 그다음 마지막 거. 마지막 거 너네도 아마 어렸을 때 겪어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애들은 그런 거 있잖냐. 막 주변에 친구들이 너희도 아마 지금 아이까지 그럴 수가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 만약에 뭐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뭔가 약간 좀 소외된 걸 느끼는 것 같아. 애들은 약간 그런 게 좀 심하지 않을까? 아이폰 쓰는 사람 없어? 여기 아이폰 쓰니? 창혁아 혹시 소외감 느끼니? 요즘에 너희는 그런 게 있다며. 나는 사실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쭉 태어났을 때부터. 근데 요즘 애들은 초등학생 애들은 막 아이폰 아이폰 안 쓰고 다른 거 쓰면 뭐 따돌림 당하고 뭐 그런 게 있다고 뉴스 나온 걸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뭐 하겠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떼쓰라고. 떼쓰겠지 사달라고. 그죠? 그거랑 좀 비슷한 내용의 그 글이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야? 주동자가 누굴까? 애플. 그렇지, 맞아. 맞아. 이 글에 따르면 애플이 맞아. 이 글에 따르면 애플이 그 광고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없으면 왠지 뭐 느끼게끔? 소용 느끼게끔. 어른들은 알지. 굳이 뭐 아이폰을 안 써도 된다는 것을. 근데 애들은 그 주변에 쓰면은 왠지 내가 안 쓰면은 내가 이상한 것 같다 느끼는 거야. 애들은 아직 약간 좀 사립 판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야. 자, 읽어보자. 자, 학자, 정치인, 마케터들 그리고 다른 이들은 have in the past 과거에 논의해 왔다. 현재 완료 시제야. 뭘 논의해 왔어? 요거를 논의해 왔다. Whether or not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식 가주어예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진주어. 라고 하려면 좀 이상하지? 그래서 마켓이 시장 아니에요? 마켓이 동사로 쓰면 뭐가 되냐? 마케팅하다. 마켓이 동사로 쓰면 마케팅하다, 홍보하다 그런 의미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윤리적으로 옳은 지가 되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누구한테? 어린 소비자들한테. 좀 애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 그게 윤리적으로 옳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다 아직 미성숙한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보여주는 거, 이게 윤리적으로 옳은 거냐 틀린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다. 됐어요? 자, 이것은 또한 딜레마이다. 누구한테? 심리학자들에게. 어떤 심리학자들이야? 의구심을 품어온. 뭐에 의구심을 품었어요? 그들이
광고하는 놈들이 아이들을 조작하게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하도록 그들이 광고에서 좀 길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것은 또한 심리학자들한테는 딜레마이다. 근데 어떤 심리학자느냐? 의구심을 품어온 좀 의문스럽게 생각한 뭐에 대해서 그들이 도와야 하는지에 누굴 도와? 광고주들이 조작하는 것을 조종하는 것을 누굴 조종해? 아이들을. 근데 아이들을 조종해서 뭐 하게?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게. 근데 어떤 상품들이야? 그들이 잠깐만. 여기에 목적어가 좋구나. 그들이 그 광고된 많은 봐온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어렵기는 한데 딜레마가 언제 쓰는 거냐? 딜레마가 언제 쓰는 거라고 차야? 광고 딜레마가 언제 쓰는 거야? 언제 쓰이는 단어야 딜레마가? 안 들어봤냐? 처음 왔을 거 아니야? 뭔가 답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A를 하게 되면은 B를 잃는 거야. 반대로 B를 하게 되면 뭐를 잃는 거야? A를 하게 되면 잃는 거야. 뭔가 완전한 답이 없고 어떤 뭔가를 선택하면은 뭔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게 다 딜레마라고 얘기를 해요. 이 디스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뭐겠어요? 앞문장이지. 앞문장. 뭐 이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상품을 갖다가 홍보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그치? 이게 좀 딜레마가 될 수가 있어. 어떤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한테. 그런데 그런 심리학자들은 좀 의심을 했어요. 그들이 도와야 하는지를. 누굴 도와? 광고하는 애들이 아이들을 조작하여서 아니 조종하여서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그들이 광고에서 봐온 이래야 된다. 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의미 파악하는 건 이 문장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럼 다음 문장을 본다. 자, 광고주들은 얻은 것이 뭐냐? 인정하다. 광고주들은 인정했어요. 뭐를 인정했어요? take advantage of가 이용하다. 뭐를 이용한다는 걸 인정했어요? 어떤 사실을. 어떤 사실이야? 가주어, 진주어. 쉽다는 것이. 뭐 하는 게 쉬워요? 아이들이 느끼게 만드는 것. 아이들이 뭐를 느끼게 만드는 게 쉬워? 아이들이 are losers. 뭔가 패배자라는 것을. 아이들이 패배자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쉽다는 사실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광고주들은 인정했다. 만약 뭐 하다면 패배자 되는 거냐? 만약 아이들이 적당한 올바른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이들이 올바른 적당한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이들 스스로 나는 루저야, 나는 패배자야 라고 느끼게 만들어.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쉬워. 그 사실을 광고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 인정하고 있다. 기자회견하는데 아이들 뭐냐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서 아이들 약간 못 가지고 있으면 패배 느낌을 들게끔 만드는 게 쉽다는 거 이용한 사실 맞습니까? 물었더니 맞다. 이용했다. 인정한 거예요. 광고주들이. 아이들은 조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 자, 영리한 광고는 알린다. 아이에게 뭐를 알려? 그들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에 의해? 그들의 또래들에 의해 어떻게 보여져? unfavorable way, 우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아이들이 이상하게 본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게 한다고. 만약 뭐 하다면 그들이 그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상품? 광고가 되는. 그래서 광고되는 상품을 안 갖고 있으면은 너 다른 아이들한테 이상하게 여겨질 거야 라는 걸 영리한 광고주들은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알려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 이거 없으면 따돌린다는 걸, 너 이거 없으면은 다른 애들 우리에 못 낄 걸,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고. 다음, 그리하여 그들의 감정적인 vulnerability가 뭐냐면 취약성이야. 취약성에 뭔가 계속해서 영향을 가한다. 아이들은 이제 친구 무리에 속하지 못하면 굉장히 조금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끼기 싫어가지고 뭐 하려 하겠어요? 그렇지, 이제 그 광고되는 물건을 사려 하겠지. 성인들은 그런 거에 안 속지 않냐? 성인들은 그런 거 안 속아. 근데 애기들은 그런 것들에 속임을 당하지. 다음, 자, 끊임없는 feeling, 느낌, 감정. 뭐하다는 부적절성에 대한 감정. 뭐에 의해 만들어지는? 광고에 의해 만들어지는. 얘가 동사야. 그러한 그 끊임없는 감정은 뭔가를 시사한다.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여하는 것으로. 어디에 기여해? 아이들이 여기는 to의 의미상의 주어가 to의 목적어가 becoming,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 아이들이고 아이들이 집착하게 만든다. 아이들이 집착하는 것에 기여한다. 어디에 집착해? instant gratification, 즉각적인 만족감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면은 바로 뭘 얻을 수가 있어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건도 얻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라는 만족감을 즉시 얻을 수가 있어요. 그치? 우리가 무형의 가치잖아. 내 꿈, 그런 것들은 내가 구매해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물건 같은 거 뭐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구매하면 바로 내 품에 들어오니까 만족감 즉시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즉각적인 만족감에 집착하는 것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contribute to의 목적어가 얘가 이제 1번, 여기 있는 with의 목적어가 얘가 1번이라면은 얘가 2번이야. 또 뭐 하다는 믿음에 집착하게 만드는 걸까? 광고가 아이들이 즉각적인 만족감에 집착하게 만들고 또 어떠한 믿음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일까? 자, 1번 해석을 해볼래? 여기까지 먼저. 얘가 뭐야? 아이솔레이션? 고립이야. 고립을 피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뭐하다? 얘가 뭐니? 피할 수 있는 일. 고립을 피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는 꼭 해야 하는 일이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꼭 해야 하는 일이냐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일이냐. 피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야. 아이가 이걸 스스로 판단을 해? 아이가 이걸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해. 탈락. 2번 광고는 받아들여져야 된다. 어떻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광고는 비판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물건 사겠니? 그럼 광고에 속겠어요? 안 속겠죠. 그 다음 얘는 뭐야? 과도한 소비. 많이 쓰는 거야. 과도한 소비는 뭐해? adverse effect, 역효과야. 역효과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경제.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4번 make sense가 무슨 뜻이야?
타당하다는 거 이치에 맞다. 뭐 하는 게 go against가 뭐니? 거스르다. 거스르다. 어디에 거슬러? 패션이 뭐냐? 유행에 거스르는 것은 타당하다. 야, 아이들은 유행에 취약해 아니면 둔감해? 취약해. 그러니까 애들이 사면은 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 그렇게 못 사면은 내가 약간 조금 무리해서 약간 조금 소외당할 수 있다고 걱정할 테니까. 그치? 다 5번밖에 없겠네. 뭐 무슨 뜻이냐? 물질적인 소유야. 물질적인 소유가 뭐다? 중요하다. 물질적인 소유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물건 구매가 정확하게 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일까? 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일까? 바로 안에 집어넣을 말을 한번 생각해봐. 만족감, 유행, 계속해서 여러 번 언급된 거. 친구, 이해가 된다. 그냥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말 정도 좀 생략 떠봐야 돼. 아니면 무리에 어울리는 거. 그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다. 됐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 와우.